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언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까요? 가장 단순한 질문이 대답하기 가장 어렵죠. 1941년 12월 8일입니다. 이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다시 드려볼게요. 미국의 이름 하에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1941년 12월 8일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통상 있는 거죠. 1941년 12월 8일 이전에 영국 본토 항공전에 미국인 파일럿들이 참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영국 공군의 자원에서 참전한 미국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전투 편대를 이루어서 그 전투에 참전을 했었어요. 이들은 미국인으로 구성된 영국 공군의 이글 편대였습니다. 1940년 7월부터 독일 공군의 영국 공습이 시작되었죠. 이때 영국 공군의 자원에서 참전한 미국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1941년 12월 8일이 미국이 최초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날짜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1940년 7월 영국 본토 하늘에 이미 미국 전투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투편대와 폭격기 호위편대의 임무를 1942년까지 수행하다가 나중에 미 공군으로 전환됩니다. 뭔가 사정이 보통이 아닌 것 같죠. 1940년 7월에 영국 공군에 자원하여 참전한 미국인들 이글 편대의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 공군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이때 영국 공군은 프랑스 전역에서 독일 공군과 싸워서 판정패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6주 동안 교전을 했는데 900대 항공기를 잃었거든요. 이때 주력 전투기인 허리케인을 포함해서 453대의 전투기를 잃어요. 전사자도 1382명이나 달했으니까 그 이후로 공중전을 치를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손실된 상태였죠. 물론 독일군 손에도 만만치 않았지만 영국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미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은 이 당시에 영국하고 가장 친밀한 동맹이었잖아요. 이때 미국은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 중립을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에 못 도와준 겁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말 영국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립국 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대통령이 우리는 중립을 지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법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조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다 고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립국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에 여행을 목적으로 간다고 해놓고 자원 입대할 수 없고 임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불법이고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꼼수를 벌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현역 군인들 중에 그러한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 참전자들. 이것은 신의 시험이고 장교의 고난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혹은 뭐 국제적인 위신, 이미 뱉어놓은 말 때문에 뒤집을 수 없는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당장 참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장교 집단이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스위니 대령입니다. 이 찰스 스위니 대령이 스스로 연구도 하고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해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급 요원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공군을 찾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공군이 중간에 다리를 놔주어서 미국인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참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스위니 대령이 1차적으로 32명의 파일럿 지원자들을 캘리포니아에서 모집을 해요. 그래서 1940년 4월, 5월 이때쯤이 됐을 때 프랑스에 일단 도착을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영국이에요. 영국에 가서 영국 공군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에 도착하고 보니 1940년 4월, 5월 이때 언제입니까? 독일군이 서유럽을 침공을 하는 초기잖아요. 프랑스가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예비 조종사 요원 32명 중에 4명이 전사하고요. 11명이 전쟁 포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32명이 가자마자 자신의 역할, 자신의 조건 이런 거 안 가리고 바로 프랑스 연합군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12명이 추가로 행방불명이 되고 5명이 남는데 이 5명이 천신만고 끝에 덩케르크 철수 작전 때 영국군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으고 영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이때 이들을 도와준 것이 누구냐 하면 조셉 케네디인데 케네디 하면 우리는 그냥 딱 한 사람 알지 않나요? 존 F 케네디 아버지입니다. 이때 영국 대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팀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영국 정부가 1940년 7월 2일에 미국 출신의 조종사들을 우리 부대에 받겠다 하고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25명의 파일럿들의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25명이 추가로 예비로 대기하면서 교육훈련 받으면 이 사람들도 받아들여서 50명으로 너희들에게 편대를 창설해 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글 스쿼드론, 독수리 편대입니다. 독수리 편대는요, 미국인들로 구성된 영국 공군 편대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직 참전 선언하지도 않은 미국의 시민을 영국 공군에 받아들여서 전장에 내보내겠다. 당연히 반대가 있겠죠. 괜한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면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특히 이때 영국은 굉장히 곤궁한 처지였고 미국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원이 없이는 독일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이때 누가 나섰냐면 피로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에 미 육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이고 또 판사 출신인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의 화신이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라과디아가 누구냐면 지금도 뉴욕 퀸스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시민들에게 사랑받았고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병에서 참전하면 불법이고 시민권을 잃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별도의 미군 부대를 만들자. 그리고 그 미군 부대가 캐나다나 영국의 작전 통제를 받게 하자. 그러면 그 나라의 일부로서 참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미 국무부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냅니다. 국내법 위반의 소지를 이제 피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미국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길이 뚫렸으니까 지원자를 대놓고 뽑죠. 그래서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이는 20세에서 45세 사이일 것, 300시간의 공인 조종 시간이 있을 것, 그리고 민간 항공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일 것.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렵다면 어려운 조건이 붙어요. 참전하고 싶으면 미혼일 것. 이것을 이렇게 2년 동안 조종사를 모집하는데 미국인들이 몇 명 정도 자원했을까요? 한번 맞추는 분이 없을걸요? 4만 9천 명이 자원합니다. 전장에 최전선에 나가겠다고 4만 9천 명이 자원을 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6,700명의 합격자를 뽑아서 바로 배치를 하죠. 전선은 아니더라도 후방에서 영국을 돕는 데 우선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940년 여름에 일단의 지원자들이 캐나다를 거쳐서 영국에 입국을 해요. 우선 기본 교육을 받죠. 통신, 편대 대형 전술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19일에 대놓고 창설식을 합니다. 요크 일대의 비행장에서 제71편제 정식 편제명까지 받아서 이글 편대가 정식 공군의 일부로 창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전장에 투입되느냐?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1940년 10월에 전장으로 나가지 않고 교육훈련을 계속 받아요. 이걸 언제까지 받느냐? 1941년 중반까지 받고 또 그 이후에 군사교육, 전술교육 받고 현지 예행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이상을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습, 즉각 투입, 5분 대기 이런 것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전쟁의
합리적인 국가는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장병들을 투입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공군의 일부로 참전했던 미국인들의 집합인 이글 편대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41년 1월이 됐을 때 이글 편대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독일이 더 이상 항공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서 공중이 비교적 평화로울 때였어요. 독일 공군의 상황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독일은 여전히 유럽 공중을 제패하지 않고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영국과 다시 한번 항공전을 벌일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영국 본토에 가서 우리가 교전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1940년 7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본토 항공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영국이 이번엔 이깁니다. 판정승을 해요. 독일 공군이 1882대의 항공기를 잃었을 때 영국 공군은 1017대의 항공기를 잃습니다. 비등비등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인력 손실에서 나요. 영국 공군이 이 기간에 조종사 행정요원을 포함을 해서 537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할 동안 독일군은 2662명의 전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단순하죠. 영국 본토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탈출한 조종사들이 영국군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독일군은 불시착하면 포로가 됐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서 죽는 것이죠.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후로 한동안 독일은 항공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맡은 임무가 전단호위입니다. 전투 임무가 아니라 영국 공군은 이때 막 본토 방어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 일대에 대한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독일 공군과 독일 본토에 대한 공세 작전을 막 실행하려고 계획하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이 임무가 이글 편대로 올리는 만무했죠. 그래서 1941년 4월까지 이글 편대는 교전다운 교전을 못 해본 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교전을 못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죠. 아무도 안 가 있는 것보다는 오랜 동맹이었던 영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인으로 구성된 편대가 가 있는 것과 안 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르죠.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맹이라는 상징, 그리고 만일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첫 맛을 본 것은 언제냐면 1941년 7월 2일이에요. 승리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군 폭격기 편대를 호위하던 독수리 편대가 프랑스 상공에서 25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독일군 편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교전을 하죠. 이때 독일 공군의 전투기 3대를 격추를 하고 2대를 피격으로 전투 불능으로 만듭니다. 독수리 편대는 이때 한 대가 격추당하고 조종사는 탈출했지만 그 프랑스가 당시 독일 점령지였기 때문에 포로가 되죠. 이것은 명확하게 이글 편대가 승리를 한 것이죠. 그 이후에 본물 터지듯이 임무가 늘어납니다. 왜? 승리를 했으니까. 독일군과 싸워가지고 메쇼 슈미트를 격추시키는 부대? 이글 편대는 충분히 준비가 됐구나. 미국도 인정하고 영국도 인정해서 출격을 하는데 41년 7월 한 달에 568회 출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시간만 나면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글 편대가 얼마나 작전에 승리에 목말라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이 1941년 12월 8일이라고 굳게 믿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부대를 이루어서 연합국의 일부로 싸운 부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그런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는 사실을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영국 본토에서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이글 편대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영국 본토 항공에 있을 수 있었고 프랑스에서 독일 전투기와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원인과 결과, 국가 의사결정, 정치적 이익, 타임라인 이런 데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개인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이 결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름 없는 사람들,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파편들을 쫓다 보면 당대의 사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글 편대의 참전기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공간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있는 그대로 잘 기록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시에 이글 편대가 영국 공군의 일부로서 참전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는 시행착오, 좌충우돌, 우연과 행운이 많았다. 그런 끊임없는 시행착오, 좌충우돌, 우연이 모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참전을 결정하진 못했지만 동맹국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타국의 땅에서 다른 대륙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오늘날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미국의 승리와 동일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글 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좌충우돌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가치 있는 것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글 편대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